오늘의 코인, 오늘도 퍼즈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퍼즈님,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 비트코인 가격이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트코인에 관한 분석부터 우리가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저항선이 가장 중요할까?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분석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해서 원래는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네. 깜빡해가지고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간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어제 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어디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1, 2,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 혹은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 피보나치 비율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피보나치 비율에서 저항받기 좋은 자리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항받기 좋은 자리 표시해 놓고 161.8에서 지금 정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 중에 어떤 거에 맞춰서 봐야 되냐라고 보면은 그 전에 있던 매물대랑 같이 보면 쉽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261.8 자리랑 직전에 쓰던 요 고점이랑 아예 똑같습니다. 여기가 아예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요 261.8 정도 자리에 한 22,800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361.8 정도 자리가 여기고 423.6% 자리가 여긴데, 이 사이에 직전에 있었던 요 고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표시해 보면 이런 식인데, 해서 요 위를 뚫고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 번에 뚫기는 어렵고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숏을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를 따라서 요 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매수를 해오셨을 건데, 그럼 어쨌든 평단이 요 아래일 거 아닙니까? 여기랑 여기 가격보다 평단이 아래일 거니까 요런 자리에서 만약에 입절 구간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자리로 쓸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롱숏 이렇게 마진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저랑 같이 한 중장기적으로 이제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자리에서 여기 261.8자리 22,80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고점 같은 경우에는 한 25,200 정도, 네, 요 정도 자리까지만 위치해 온다면 분할 매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제가 이제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여기는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한 최소 한 45,000달러, 많게는 5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제 말이 맞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조정 받으면 산다. 네, 어쨌든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렇게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 조정 받으면 사고 조정 받으면 산다. 네,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정 받았을 때 정확히 어디에서 사냐라고 말을 한다면, 요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조정을 받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했을 때 중심선까지 떨어지면 매수, 중심선까지 떨어지면 매수,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요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때도 마찬가지로 중심선까지 떨어지면 매수, 중심선까지 떨어지면 매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이후에 요 고점을 뚫고 나서 쭉 올라갔는데, 쭉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 정도까지일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큰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매매 전략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보다 좀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시점들도 좀 잡아주신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22,800선에서 25,500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퍼즈님께서 구워주시는 이 저항선을 토대로 계속해서 이탈하거나 또 뛰어 올랐을 때 매수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시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매집해가는 방법으로 함께 포트폴리오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퍼즈님께서 어제는 다른 코인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위믹스 코인을 좀 분석을 해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좀 논란들이 좀 네. 많았었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한번 쭉 네.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막 물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총 3번 다뤘더라고요. 네, 언제 다 세보셨어요? 네, 총 3번 다뤘. 왜냐면 제가 자주 그러니까 아직도 네. 기억이 나요.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를 안 좋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 코인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좋아하죠. 그쵸. 근데 이 코인이 안 좋다, 사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좋아지시진 않잖아요. 보유자분들은 좀 슬프죠. 네, 그래서 준비할 때 그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 될까? 해서 그때 저는 안 삽니다. 네, 저라면 안 삽니다. 이렇게만 네.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히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는지 잠깐 살펴보고 제가 일단 맨 처음에 5월 24일 날 다뤘었는데 영상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 가면 있습니다. 요 영상 네. 그대로. 이때 이제 3월 1일 3분의 1 정도 매도를 추천하고 5천 원 이상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고 최대는 6,5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매도가 만약에 체결이 안 되면 본절가에 나오셔라라고 얘기하고 일주일 뒤에 나왔을 때 그 5천 원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한 6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퍼즈각도선을 뚫고 떨어진 다음에 재차 반등했는데 퍼즈각도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전량 매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 웬만하면 전량 매도라고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사라고 했으면 전량 매도하라고 말하지만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도 전량 매도하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따가 좀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덕분에 잘 매도했는데 어디서 다시 살까? 이런 것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7월 5일 날 이때 했는데 이때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청 사고 싶으면 지금 조금 사고 웬만하면 고점을 돌파하면 사라. 예, 이거 어쨌든 이게 국내 좀 중앙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약간 리스크가 있는 코인이니까 차라리 고점을 돌파하면 그때 사라라고 이제 7월 5일 날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어느 정도는 부정적으로 사실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쭉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은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2022년 1월 올해 1월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때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5천만 개를 매도했어요. 근데 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매도한 다음 날 7,400원에서 4,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선반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판다라고 공시를 미리 하거든요. 다른 재단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케팅을 위해서 이걸 팔겠다. 혹은 리플도 매달 얼마씩 그게 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선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다음 날 바로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 거래소에서도 안 팔고 해외 거래소에서 몰래 판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다음에 어쨌든 뭐 얘네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어쨌든 한 74% 10억 개의 물량 발행하는데 그중에 74%는 우리 여기 성장 지원을 위해서 활용할 거라고 이미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가 뭐 무슨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가 엄청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장형국 대표가 위메이드의 장형국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위믹스와 위메이드는 한 몸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판 거를 위믹스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위메이드에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 위메이드는 이제 그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고 네. 이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 위믹스인 건데 이렇게 그 사용하는 거는 우리 상관없지 않냐. 어쨌든 위믹스랑 위메이드랑 한 몸인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잘만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뭐냐면 위믹스랑 위메이드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사실. 그렇죠. 네, 어쨌든 위메이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메이드 주식을 샀겠죠. 그쵸, 위메이드 네. 주식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근데 위메이드를 사지 않고 위믹스를 샀다는 건 어쨌든 그 코인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건데 그 코인을 팔아가지고 위메이드에 투자를 한다? 위믹스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위메이드에 투자한다? 이러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도 내가 뭐 식당을 한다라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학원을 차리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워낙 그 말한 거기에다 돈을 쓰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아주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계속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위메이드 이 대표가 매달 내가 월급으로 위믹스를 사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급 실수령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세금 때문에 한 1억 세전으로 하면 1억 정도 네. 월급이신 것 같은데 해서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5천만 원 정도씩 위믹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이거 매수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쇼라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그 삼성전자도 막 5만 전자가 된다 만다 이럴 때 삼성 임원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서 올릴게라고 했는데 반응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진행된과 동시에 6월달에 위메이스 3.0 쇼케이스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오른 게 이때 이렇게 오른 게 이게 위메이스 3.0 쇼케이스 때문이에요. 이때 보면은 위메이스 달러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 위믹스 달러, 그 다음에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오, 그 다음에 위믹스 디파이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막상 보면 크게 문제는 아닌데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이때 당시에 바로 직전에 루나랑 테라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하락한 직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루나 같은 경우도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잘못돼가지고 어쨌든 가격이 폭락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쇄 작용으로 디파이 플랫폼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엄청나게 큰 하락을 이끌었던 건데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우리 스테이블 코인하고 디파이 하겠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은 좋지 않죠. 시장 반응은. 해서 이런 식으로 올랐지만 제가 이제 요 타이밍에 이제 요 차트를 들고 나온 겁니다. 해서 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좀 별로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결국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라면 안 삽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계속 하락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으니까 상관없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10월 27일 날 이제 업비트 비썸 코인온 코빗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냐면 코인마켓캡에서 갑자기 시총이 급증을 한 거예요. 한 2배 넘게가 뛴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시총이 왜 뛰었지? 갑자기 몰래 누가 물량을 찍어냈나? 라는 의심을 웬만하면 안 하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의심하냐면 5천만 개를 몰래 팔아버린 전력이 있으니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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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러니까 위믹스에서 발빠르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원래 옛날에 발행한다고 한 만큼 발행한 건데 근데 코인마켓캡에서 집계가 늦은 거야. 우리 탓 아니야. 그 코인마켓캡 탓이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져도 8천만 개를 추가로 발행한 거예요. 그렇게 따져도. 네, 8천만 개를 추가로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8천만 개나 뭐 6천만 개다 말이 많은데 8천만 개 기준으로 급락하기 전에 가격이 3,000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 위믹스가. 그러면 총 2,400억 원어치의 코인을 어찌 보면 몰래 발행한 거예요. 2,400억 원어치의 코인을 몰래 발행한 겁니다. 해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몰래 발행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핑계라면 핑계고 뭐 대응이라면 대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우리가 이제 생태계 투자 과정에서 했는데 우리가 미리 공시 못했어 미안. 약간 이 정도의 반응으로 나온 거죠. 이 정도면은 이러한 위믹스 행보는 코인 투자자들한테는 우리가 무슨 바본가 이렇게 좀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해서 진짜 이게 그래서 이제 요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뭐냐면 그 갑자기 시총이 늘어났을 때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시총이 조금 반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설마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걸 가만 놔두겠어? 그쵸. 그리고 2,400억을 추가로 발행했지만 바이백을 할 수도 있잖아. 네. 그걸 다시 사가지고 소각한다고는 할 수 있잖아. 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응을 발표하니까 이거에 실망해서 가격이 또 떨어졌습니다. 요 가격이. 네, 그대로 떨어지고 나서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저는 뭐 제가 의견을 여기서 강력하게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는 중입니다. 네, 되게 어이없어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그리고 뭐 이 중에 뭐 어디에 뭐 차입을 위한 예치는 뭐 유통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른 코인들은 그런 것도 다 유통량으로 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네만 그거를 치지 않고 몰랐어라는 스탠스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열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2,400억을 추가로 발행해놓고 매달 5천만 원씩 사는 걸로 생생낸다.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 많이 나셨나 봐요. 네, 뭐 제가 이게 그 장기적으로 보면 악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특정 코인이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면 코인 업계 그 다른 외부에서 사람들이 코인 업계를 보는 게 얼마나 부정적이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어쨌든 코인 시장에 유입이 돼야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러한 속도를 늦추는 이러한 것들은 전 너무 네. 싫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이 좀 정확히 들어가야지 유의 종목 지정에서 해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제 생각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상패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요? 네네. 이게 한 번 신뢰를 잃으면은 거의 그 회생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주식 시장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아마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코인 시장에는 아직 이제 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서 그걸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믹스 사태를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위믹스에서 엄청난 유통량을 만들어 놓고 5천만 개씩 조금씩 사들이는 그런 어찌 보면 투자자분들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이 굉장히 크게 신뢰를 떨어뜨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그래도 위믹스를 믿었기 때문에 위믹스를 많이 사 놓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든 이 코인으로 돈 벌려고 하는 회사인데 본인이 돈 벌려면 한 번 더 펌핑 시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제가 이런 경우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지금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매도한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코인을 사시거나 그게 아니면 다른 코인을 분할로 사시고 그다음에 남은 물량만 가지고 최대한 손실을 덜 보는 쪽으로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그걸 목표로 삼고 반등하면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고 일단 지금 절반 정도는 빠져나오셔라. 그리고 남은 것만 가지고 올라가면 그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제 생각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위믹스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대량의 위믹스를 매도한 사실이 알려주면서 이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횡보까지도 투자자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이라거나 아직까지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솔루션들 들어봤고요. 일단은 3분의 1을 매도하라는 전략, 그리고 그 이후에 펌핑이 있을 때마다 추가적인 매도를 통해서 물량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퍼즈님께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 분석부터 해서 위믹스 코인 때문에 마음 아프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위믹스 편을 한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퍼즈님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퍼즈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